추미애 당대표님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5차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생, 또 민생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국정의 실패가 국민의 실패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한진해운 사태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생 경제의 핵심인 가계부채와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벼랑껏 민생 경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벽으로 더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1257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인다고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르는 집값에 불을 질렀습니다.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내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집값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권 내내 경기 부양한다고 부동산을 떠받치더니 전월세 폭등과 집값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과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현실을 꽂아줍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민생 대책을 보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의 경제 사정 전반에 대한 긴 안목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당장 눈앞의 일만 보면 하려고 하는 대등유법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경제 수장이 한가하게 외국을 다닐 때가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자료 보면 걱정을 넘어 참담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의 집중도는 44.9%로 세계 주요국 중에 47.8%인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95년만 해도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29.2%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해서 2008년에는 43.4% 이어 44.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 과실 대부분이 상위 10% 계층에 돌아갔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불평등 지표들도 모두 경고 사이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 경제 시스템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당이 제안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에게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만 합니다.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정 실패가 국민 실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민생 문제는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실사주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민생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오늘 원내대표님께서는요, 저희 사전에 침묵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침묵의 시간을 드려야 예, 어제 추미애 당대표께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원내 가계부채 TF 단장으로서 20대 국회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가계부채 TF는 원구성도 되기 전에 금융위원장을 불러 가계부채 해법을 제안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 측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야당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부채가 1257조를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54조나 벌써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금융당국에서 이렇다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던 안심전환 대출은 어제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한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정부 금융감독당국의 대책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8.15 대책이나 8.15 대책 열흘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도 졸속 대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열흘도 못 갈 대책을 내놓는 금융위원회만 맡겨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정부는 야당이 제안한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당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세월호 가족의 눈물의 의미, 또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합리한 비민주적인 문제의 역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과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해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내주동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더 논의해보자 라는 취지가 아니고 특별법 개정안과 특조위 기간 보장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 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한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되는 9월 30일까지 이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공세한 것으로 여당의 그동안 해왔던 진상규명 방해 활동의 연장선상이자 마지막 쐐기를 박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생명을 걸고 20일째 단식을 이어왔던 세월호 유가족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을 완전히 앗아가버린 그런 행동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는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3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세월호 가족들도 단식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는 노력을 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이런 상정 또 처리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송영석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제가 노인관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진정이 되는 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노인위원장들이 우리 당이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동안에 총선 때 공약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는 급격히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60세가 우리 1000만 명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 때에 큰 공약을 했습니다. 노령연금 20만 원인데 이걸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하고 총선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노인 유권자들이 많이 저희 당을 지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이 경제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은 비상경제 최고위원회에서 저희들은 한진 해운 사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진 해운 오너 일가의 국민기업 오너로서 방만한 경영에 따른 물류 대란 책임의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사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 여론에 떠밀려다시피 한 조치가 참으로 국민들의 이 비난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제는 배우 400억만 출연하고 담보대출로 600억 이렇게 하는 조치, 과연 이 물류대란을 수습할 수 있는 조치가 될는지 지금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연치한 한진그룹 오너들의 처사, 실효성이 낮은 조치, 이거 당장 걷어들이고 지금이라도 긴급 자금에 필요한 약 7천억 가깝다는 그 추산되는 그 긴급 자금 대책에서 상당 부분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조양호 일가 그리고 한진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 출연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편 이 한진 오너들의 그동안 알짜 재산 빼돌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을 만들어 놓고 국민 경제에 이렇게 악영향을 끼쳐 놓고도 그간 한진그룹 오너와 그 일가들의 몰연치한 비도덕적 행태, 주식 처분, 부당 의혹, 퇴직금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액 수령, 연 140억에 달하는 한진해운 빌딩 임대료, 이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너들이 기업은 거의 방치해놓고 개인의 이손만 수년 사이에 수백억 이상 챙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적이고 몰연치한 행태와 부실 경영에 따른 국민 경제 위기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한진그룹 또는 한진해운 오너들에 대한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될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적극적인 대처와 병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회생시킨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어야만이 물류 대란을 근본적으로 수습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경제로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구성된 범정부 TF가 물류 대란 대책과 아울러서 한진그룹의 청산이 아니라 회생을 위한 TF다 하는 점을 명백히 지금이라도 밝혀주시길 거듭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비공개가 하기 전에요.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우리 김영익 우리 민주정치연구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손님된 김영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호 전략회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김병관 지부장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어제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께서 대표 연설하시면서 청년 인큐베이팅을 정부가 대기업에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당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책임하고 부지하고 우려한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단지 비관주의적 사고 때문에 헬조선이라며 절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께서 우리 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부도덕한 정치 행위요, 인기 영합용 우상복지, 황제 정치 노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새누리당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분까지 합세를 해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공돈을 나눠준다, 현금 살포, 남미식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청년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년 체감 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청년 탓으로 돌리고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지자체 정책들에까지 저런 어색적인 비난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은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들을 최소한의 정부가 해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그물입니다. 중앙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중앙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지방 정부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을 못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청년들에게 겨우 6개월간 50만 원씩 주는 것이 어떻게 부도덕이요, 현금 살포고 황제 정치 노름입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월 20만 원씩 주는 것은 청년 정책이고 지방 정부가 하는 것은 황제 정치 노름이고 공돈 살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의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다는 말씀입니까? 요즘 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청년이 안중이고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창조해내고도 이를 청년 탓으로 돌리는 염치 없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 여당 청년 최고위원의 사고방식이 절망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야당과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공격하기 전에 대통령과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 시대에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